특검은 고소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검사를 기소하지 않았고 사건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특검 조사받을 때 제가 여쭤봤거든요, 검사들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고소시효 문제로 각하시킬 게 뻔하고 인권위에다가 진상서를 넣어봐라고 하더라고요. 이 검사는 스폰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기준에서 시작된 스폰서 관계가 한승철, 김모 부장을 거쳐 이 검사에게 대물림된 것이다. 정 사장은 지난해 4월 이 검사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를 한 여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검사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모 검사의 경우에 그 가명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려도 되는데 소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 별데 들어가 자꾸 그것 때문에 수사팀도 내려보내고 우리가 기소를 해보려고 그런데 영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만 기소됐다. 부산지검의 감찰 및 인권 전담 검사로 근무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향응 접대 사실을 은폐한 혐의였다. 이사님이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특별히 무슨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55일간의 수사 끝에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승철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향응 접대와 관련해 특검은 한승철 전 감찰부장 등 4명을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이 스스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진원지라고 규정했던 박기준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했다. 직무와 관련된 접대 또는 뇌물이 수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기준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박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열렸던 검찰 진상규명위원회가 유일하게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했던 지난해 성접대 사건마저도 무혐의 처분했다. 장부에 성매매를 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속칭 공차, 이게 화대는 받고 남성층의 사정 때문에 아마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공차라는 것도 있어서 반드시 성행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접대를 하는 걸 봤느냐? 직접.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검사님, 그 단골 술집에서 마담한테 이야기 다 하고 아가씨 이야기 다 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오고 두 분이 나갔으면은 그 소스 제가 잘 모시라 하면 제가 임무가 끝이지. 제가 모텔까지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어본다거나 길을 떼가지고 들어보고 하는 걸 들어야 그게 성접대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수사를 잣대를 그렇게 대십니까? 제가 그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고 법률이 그렇습니다. 성행위를 해야 됩니다. 피의자와 정모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성매매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특검이 스폰서 검사들에게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규탄했다. 역시나 오늘의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혹시나 하는 우려를 현실화시켜주면서 특검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는 입장에서의 수사인데 재판에 회부해보지도 않고 그런 정도 의혹 가지고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게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번 특검에 대해 면죄부 특검이다, 스폰지 특검이다 말이 많은데 그만큼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승호 PD, 네.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네,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출신의 특검 지휘부와 파견 검사와의 사이에 견해 차이가 여러 번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특검 지휘부와 파견 검사가 수사 범위와 방향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의견 차이가 심했고 이것이 수사 결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았던 정 사장은 일부 파견 검사들이 스폰서 검사들보다 오히려 제보자인 자신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사장은 현재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몇 년 전 수술을 했던 무릎과 발목이 재발했고 허리도 수술을 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정 사장은 검찰의 진상조사와 특검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했다. 그 진상규명이나 특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게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이제는 이게 정말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마지막이고 또 제가 여기서 못하면은 영원히 또 묻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난 4월 검사와 스폰서 편이 방송된 후 검찰은 구속 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정 사장을 다시 수감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언론과 접촉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 사장은 음독 자살을 기도했지만 결국 다시 수감됐다.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정 사장이 조사에 불응하는 바람에 조사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월 중순 여야 간의 특별검사 도입 합의 이후에는 제보자 정모 씨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조사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 사장의 주장은 달랐다. 검찰의 조사 방향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녹음 내용을 보존한다는 목적으로 정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런데 압수한 목적과는 달리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활용해 정 사장을 압박했다고 한다. 내 문자를 주고받은 거, 남아있는 거, 전화번호 입력된 거 600여 개 되다 보니까 그걸 자기들이 서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전부 다 불법이죠. 불법 서치해가지고 애들, 제 자식들 스승 이런 분들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저로부터 교감되는데 돈 받은 사실입니다. 무작정. 그렇게 그 인신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몇 분이. 정 사장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계좌 추적을 당했다고 한다. 계속 계좌 추적, 압수수색, 심지어 노모 예전 되시는 노모 어머님 친구분까지 조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어머니 친구분까지? 예. 계좌 추적하고 조사를 다 받았어요.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당시 정 사장이 검찰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다. 검찰의 진상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그게 무슨 진상규명입니까? 뒤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제 개인에 대한 개인 사생활 아니고 사수사. 저를 표적으로 하는 사수사지 검찰 수사가 아니고 검찰을 수사한 게 아니고 저를 수사한 겁니다. 제 주변을 수사했고 만신창이가 안 됐습니까? 집안 자체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한다. 소환 조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준 전 검사장의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런데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가 아침 8시에 박기준 검사장을 몰래 사무실에 들여보냈다. 박 검사장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편의를 봐준 것이다. 황희철 법무차관에게는 정 사장이 보낸 진정서를 묵살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특검 사무실이 아닌 교육문화회관에 황 차관을 불러 조사하는 특별 대우를 했다. 반면 누구보다 신원보호를 받아야 할 공익제보자인 정 사장은 환자복 차림으로 승합차에 실려왔다. 신원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스스로 상의를 벗어 뒤집어 쓴 채 언론 앞에 노출되는 수모를 겪었다. 정말 죽고 싶죠. 그때 당시도 이게 진짜 뭔가 끊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고 정말 그야말로 제보자고 그런 입장인데 이는 거꾸로 오히려 된 것처럼 되어 있고. 정 사장 주변 사람들도 검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정 사장의 선배 김 씨는 지난해 한승철 차장검사가 주도한 술자리에 동석해 향응은 물론 모 검사가 성접대를 받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까지 지켜본 목격자였다. 그런데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검사 대신 본인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씨는 그 처음에 진상조사단에서 본인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면은 그렇게 했다 하면은 막 조용히 몸 앞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힘들고 두들쓰기해서 좀 불안이 와서. 김 씨는 접대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오히려 대우를 받아야 할 중요한 목격자가 왜 부담을 느꼈던 것일까? 예, 압수수색도 기입하고 가게하고 차하고 다 당했고, 계약 수색도 제거 직사와 마찬가지고, 정권 계약도 수색도 그것도 2번씩 했더라고. 한 번 하고 또 날짜표에 한 번 하고, 그거 해 끝까지, 해 통과까지 오늘 또 날라왔대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까지 계약 수색을 참. 정 사장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수없이 되풀이 수사를 하고 심지어 지인의 아들 은행 통장까지 전부 다 뒤지는 이런 식의 수사는 결국은 이 제보자 측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관련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목적의 수사가 아니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들게 합니다. 결국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시작된 사건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일정 범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한다든가 또는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특검이 끝났지만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 제보자와 가족 그리고 지인이 무방비로 노출됐다. 제나 제 가족은 정말 제가